30년을 함께한 지아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고작 빈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마른 갈대밭을 쩡쩡 울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길을 내려간 깊은 산골 마을 안골에 한 줄기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좁은 초가 안방에 누런 삼배 이불을 덮은 채 숨을 거둔 사내는 마을에서 배신의 영감이라 불리던 배상구였습니다. 25에 혼이 나여 61에 눈을 감으니 36년을 해로한 셈이었습니다. 아내 임수님은 올해 59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희끗하고 허리는 장독대 위에 얹은 돌처럼 굽어 있었으나 눈빛만은 아직 야산의 맑은 샘물처럼 또렷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 마을 이장 권진호가 동네 어른 넷을 데리고 수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장이 마당에 들어서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수님씨, 상구형이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겼소. 우리가 그 증인이요. 방 안에 둘러앉은 어른들 앞에서 이장은 한지에 먹으로 적힌 유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마을 대장간의 김판수 영감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고, 두부를 만들어 파는 오막순 할머니도 자기가 도장 찍은 것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안골 뒷산 밤나무 아래 비탈진 논 세마지기와 초가 한 채, 그리고 장독대 옆에 묻어둔 항아리 하나를 아내 수님에게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년 넘게 등이 휘도록 일한 아내에게 남긴 것이 고작 이것뿐이라니 기가 차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빈 항아리라니요. 과연 그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배상구 영감은 그것을 유품으로 남겼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묵은 채증이 시원하게 싹 내려가실 겁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빙그레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36년 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5살 청년 배상구는 안골에서 나고 자란 농사꾼이었습니다.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키는 장대같이 컸으나 입이 무거워 하루 종일 논에서 일하고도 저녁 밥상에 앉아 한마디 않는 사내였습니다. 그해 봄, 중매쟁이 최씨 아주머니가 이웃마을 임신의 막내딸 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수님은 23이었습니다. 눈매가 가늘고 웃을 때 볼에 보조개가 패이는 여인이었는데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탓에 밥짓기와 길쌈, 장담그기를 이미 능숙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혼인 첫 해, 두 사람 사이에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상구는 새벽이면 호미를 들고 논으로 나갔고 수님은 부엌에서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아직 어둑한 마당에 퍼지면 상구는 신발을 신다 말고 부엌 쪽을 한번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내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었습니다. 혼인 3년째 되던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안골의 작은 개울이 바닥을 드러내고 논바닥이 거북 등처럼 갈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보따리를 싸서 읍내로 떠났습니다. 상구의 논 세마지기도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수님은 매일 새벽 산자락까지 걸어 올라가 겨우 남은 샘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한 번에 두 동이를 이고 지고 내려오는 길에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터지고 발바닥이 돌에 긁혀 피가 맺혔으나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남은 20가구 남짓한 집들이 모여 어떻게든 살궁리를 했습니다. 이때 수님이 장독대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깊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님이 이장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장 어르신, 이 된장은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담가두신 것입니다. 20해가 넘도록 시된장으로 지켜온 것인데
이것으로 죽이라도 끓여 마을 어른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수님이 끓인 된장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굶주린 속에 따뜻한 죽 한 사발이 들어가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막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맛이요. 우리 어머니가 끓여준 장국 맛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수님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봄이면 매주를 쓰고 가을이면 장을 담갔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수님의 장맛은 깊어졌고 안골의 된장은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이때부터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서 객주를 하며 돈을 벌고 있던 고재학이라는 사내가 안골 된장의 소문을 듣고 마을을 찾아온 것입니다. 고재학은 나이가 45쯤 되어 보이는 사내로 비단 두루마기에 기름을 바른 머리카락이 번들거리고 입에는 언제나 기름진 웃음을 물고 있었습니다. 고재학이 상구의 집 마당에 들어서며 부채를 접어 손바닥에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배서방,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지. 자네 마누라 된장을 읍내 객주에서 팔게 해주게. 한독의 엽전 30냥씩 쳐주겠네. 상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없이 호미를 들고 논으로 향하는 상구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고재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허참, 말 한마디 않고 돌아서는 그 뒷모습이 고재학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 고재학은 집요하게 안골을 드나들었습니다. 마을 이장 권진호에게 접근하여 술상을 차려주고 젊은 농부 서달수에게는 논한 마지기를 싼 값에 사주겠다며 구슬렸습니다. 서달수가 술에 취해 고재학에게 물었습니다. 고형님,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고재학이 술잔을 기울이며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배서방네 된장 비법. 그것 하나면 되네. 서달수는 고재학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고재학은 서달수를 시켜 수님의 장독대 근처를 어슬렁거리게 했고 수님이 장을 담그는 시간과 방법을 몰래 살피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달수가 장독대 옆을 기웃거리다가 기침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상구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상구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수야, 밤에 남의 장독대 근처를 기웃거리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돌아가거라. 서달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고재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고재학이 더 교활한 술을 썼습니다. 읍내 관아에 드나드는 아전 박지성과 손을 잡고 안골마을 뒷산의 밤나무 숲이 관유림이라는 거짓 문서를 만든 것입니다. 이 문서대로라면 상군에 놓은 새마지기가 관의 소유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관의 힘까지 빌리다니 정말 인면수심이 따로 없죠. 아전 박지성이 관차를 끌고 안골에 나타난 날,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박지성이 상구의 집마당에 서서 위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배상구 내놓은 새 마지기는 관유림에 딸린 땅이라 오늘로 환수하겠다. 상구는 대청마루에 꿇어앉아 항변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수님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수님의 두 손은 메주가루로 하얗게 물들어 있었고 앞치마에는 된장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님이 박지성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이 노는 저의 시아버지께서 7살 때부터 돌을 골라내시고 물기를 내셔서 일구신 땅입니다. 관유림이라 하시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박지성이 수님의 말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위세를 되찾고 문서를 흔들었습니다. 수님이 그 문서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수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날이 이 문서에 찍힌 관인은 3년 전에 바뀐 것입니다. 저의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관아에 납세하시며 받은 영수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조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수님이 어떻게 관인의 변화를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수님은 어릴 적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아버지가 읍내 관아에 서류를 넣고 빼는 심부름을 수시로 다녔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관문서의 양식과 관인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박지성은 수님의 말에 얼굴이 풀그락푸르락해지더니 험한 말을 내뱉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해 여름 고제학이 직접 안골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마을 어귀에 주막을 하나 차렸습니다. 싼 값에 술과 국밥을 팔기 시작하자 마을 사내들이 하나둘 드나들었습니다. 고제학은 술자리에서 슬슬 독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제학이 술잔을 돌리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 배서방네 된장이 그리 유명한 것은 수님이가 산에서 이상한 풀을 캐다 넣기 때문이라 하더군. 혹시 모르지 독초일 수도 있어. 근거 없는 헛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나온 말은 마을을 빠르게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님의 된장을 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했던 장맛에서 군내가 나기 시작한다는 둥, 그 여인이 혼자 산에 다니는 것이 수상하다는 둥 없던 이야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수님은 그 소문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장독대 뚜껑을 열고 닫으며 된장의 상태를 살폈고 비가 오면 기름종이를 덮어 빗물이 들지 않게 했습니다. 수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장은 사람 손이 빚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바람과 해가 빚는 것이다. 어머니가 그리 말씀하셨지.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토록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여인을 향해 온 마을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을이 되자 고제학의 흉계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고제학은 읍내에서 조악한 된장을 대량으로 만들어 안골 된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겉은 비슷했으나 맛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되지 않자 고제학은 더 비열한 짓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밤 고제학이 서달수를 불렀습니다. 고제학이 엽전 한 주머니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달수야, 오늘 밤 배서방네 장독대에 가서 이것을 넣어라. 서달수가 떨리는 손으로 받은 것은 소금물이 든 작은 단지였습니다. 된장에 소금물을 부으면 짜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서달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고영님, 이것은 아닙니다. 수님 형수는 가뭄 때 마을 사람 모두를 먹여 살린 분입니다. 이 짓은 못합니다. 고제학의 눈이 독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고제학이 서달수의 멱살을 잡으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네가 거절하면 내 논문서를 관아에 넘기겠다. 내가 관유림 문서 만드는 데 가담한 것 잊었느냐? 서달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밤 서달수는 소금물 단지를 들고 상군의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장독대 앞에 서자 달빛 아래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달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상구가 아니라 수님이었습니다. 수님은 서달수의 손에 들린 단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리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수 아저씨, 그 단지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따뜻한 국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서달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금물 단지가 땅바닥에 엎어져 흙 위로 하얀 소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서달수가 이마를 땅에 대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 수님이 서달수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궁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내 손을 멈춘 것 아닙니까? 그날 밤 서달수는 수님에게 고제학의 모든 흉계를 털어놓았습니다. 가짜 관유림 문서를 만든 것, 가짜 된장을 안골 이름으로 파는 것, 오늘 밤 장독대에 소금물을 넣으려 한 것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님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으나 곧 닦아내고 입을 열었습니다. 달수 아저씨,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입니다. 제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안고를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어사 김도현이었습니다. 김도현은 38의 나이로 체구는 작았으나 눈빛이 맑고 날카로운 사내였습니다. 그가 안골에 온 까닭은 고제학이 읍내에서 관아아전과 결탁하여 가짜 토지 문서를 만들었다는 밀고가 한양까지 올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도현이 먼저 찾아간 곳은 수님의 집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까닭이었습니다. 김도현이 마당에 들어서자 깊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수님이 대청마루에 나와 절을 올리자 김도현이 물었습니다. 이 집이 배상구 댁이요? 수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합니다, 나리. 김도현은 수님에게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물었고 수님은 하나도 보태거나 빼지 않고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김도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오. 관인의 변화를 알아본 것도 이 모든 일을 참고 견딘 것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수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리, 저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장독대와 이 마을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도현은 서달수를 불러 증언을 받았습니다. 서달수는 김도현 앞에 무릎을 꿇고 고제학과 아전 박지성의 비리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박지성이 만든 가짜 관유림 문서의 원본이 아직 주막 뒷방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김도현이 관찰을 이끌고 고제학의 주막을 급습했습니다. 주막 뒷방 마루 밑에서 가짜 관인과 위조 문서, 그리고 고제학이 수님의 장독대에 넣으려 했던 소금물 단지와 똑같은 것이 3개 더 나왔습니다. 고제학이 끌려 나오며 발버둥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소. 김도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없다면 이 위조 문서와 가짜 관인은 누가 만들었느냐? 내야 빼돌린 마을 사람의 땅 문서가 여기 다 있다. 고제학과 아전 박지성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읍내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죄상이 낭독될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제학이 안골 이름을 도용하여 가짜 된장을 팔아 챙긴 돈이 엽전 3,000냥에 달했고 가짜 토지 문서로 빼앗으려 한 논이 모두 합쳐 12마직이었습니다. 고제학은 유배형에 처해졌고 박지성은 관직을 삭탈당하고 곤장 50대를 맞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날 수님은 장독대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아리 위에 내려앉은 첫눈이 살금살금 녹고 있었습니다. 상구가 수님 뒤에 서서 말없이 아내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거요. 이 장독대도 이 마을도. 수님이 돌아서며 눈가를 훔치고 말했습니다. 장을 지키면 집안이 서고 집안이 서면 마을이 선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흘렀습니다. 상구는 61의 병을 얻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수님에게 남긴 유품 속 그 항아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닷새째 되던 날 수님은 이장과 마을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뒷마당 감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호미 끝에 무언가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기름종이에 쌓인 작은 보자기가 있었고 보자기를 풀자 편지 한 장과 낡은 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편지에는 상구의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님에게 나는 말이 없는 사내였소. 평생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소. 이 문서는 당신이 가뭄 때 마을을 살린 해에 내가 관아에 가서 만들어 둔 것이요. 당신 이름으로 된 인원 세마지기의 영구 소유 문서요.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관인까지 다시 받아두었소.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이것만은 남기고 싶었소. 당신이 지켜온 것들이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하오. 상구 올림. 수님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오막순 할머니가 함께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상구 그 사람이 말은 없었어도 마음은 저리 깊었구먼. 이장 권진호도 콧등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바보같이 과묵한 양반이 이런 걸 준비해 뒀을 줄이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소문은 이웃마을까지 퍼졌습니다. 30년 넘게 장독대를 지켜온 여인과 평생 한마디도 못했지만 아내를 위해 문서를 만들어 땅에 묻어둔 사내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해 봄, 서달수가 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서달수의 머리에도 흰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달수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그때 그 짓을 하지 않은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수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달수 아저씨가 그날 밤 손을 멈추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없었을 겁니다. 고마운 것은 제 쪽입니다. 수님은 백발이 되어서도 매일 새벽 장독대 뚜껑을 열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시집온 젊은 며느리들에게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수님이 며느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심어 가을에 거두고 겨울을 나야 맛이 드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안골마을은 수님의 된장 덕분에 이름이 알려져 읍내 장터에서도 안골 된장을 찾는 사람이 줄을 이었습니다. 수님이 지켜낸 것은 항아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서 딸에게, 며느리에게서 다시 며느리에게로 이어지는 한 가문의 혼이자 마을 전체의 뿌리였습니다. 가장 큰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자리에서 묵묵히 멈추는 마음, 그것이 시작입니다. 말 한마디 없던 사내의 마지막 편지처럼 진심은 늦게 오되 한 번 오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봄날 같은 기적이 찾아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따뜻하고 깊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